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애플의 2026년 3분기 실적을 2025년 3분기와 비교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에는 애플 투자자 관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분기 실적 자료와 10Q 분기 보고서를 사용했습니다. 애플의 2026년 3분기는 2026년 6월 27일에 종료됐으며 비교 대상인 2025년 3분기는 2025년 6월 28일에 종료됐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보고서의 단위는 100만 달러입니다. 2026년 3분기 매출은 1094.17억 달러입니다. 2025년 3분기 매출은 940.36억 달러였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이익입니다. 2026년 3분기 영업이익은 356.95억 달러입니다. 2025년 3분기는 282.02억 달러였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을 계산하면 2020년 3분기는 32.62%, 2025년 3분기는 29.99%입니다. 매출 증가와 함께 영업이익률도 개선됐습니다. 다음은 순이익입니다. 2026년 3분기 순이익은 297.89억 달러입니다. 2025년 3분기는 234.34억 달러였습니다. 순이익 역시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습니다. 이번 분기의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을 보면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보다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애플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분기의 이익에는 관세 환급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익 증가를 전부 정상적인 영업 개선만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관세 환급 효과가 일부 포함됐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겠습니다. 2026년 3분기반 총자산은 3,832.66억 달러입니다. 2025년 3분기 말 총자산은 3,310.95억 달러였습니다. 자기자본은 2026년 1,075.20억 달러, 2025년 658.30억 달러입니다. 총 부채는 2026년 2,717.46억 달러, 2025년 2,656.65억 달러입니다. 총 부채 자체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본이 훨씬 크게 증가하면서 부채 비율은 개선됐습니다. 2026년 부채 비율은 256.46%입니다. 2025년 부채 비율은 403.56%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부채 비율 하락은 부채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기 자본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 더 큽니다. 다음은 재고 자산입니다. 2026년 3분기 재고 자산은 110.92억 달러입니다. 2025년 3분기는 59.25억 달러였습니다.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재고 증가가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증가폭이 큰 만큼 다음 분기에서도 재고 자산이 계속 증가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 채권은 2026년 313.98억 달러, 2025년 275.57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ROE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순이익을 기말 자기 자본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2020년 ROE는 27.70%입니다. 2025년은 35.59%였습니다. ROE는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익이 감소해서 ROE가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순이익은 증가했습니다. 자기 자본이 순이익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에 계산상 ROE가 낮아진 것입니다. 이제 현금 흐름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애플의 3분기 10다큐 현금 흐름표는 3개월 단독 수치를 제공하지 않고 9개월 누적 수치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모두 9개월 누적 기준입니다. 먼저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2026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169.96억 달러입니다. 2025년은 817.54억 달러였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순이익 증가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매출 채권 관련 현금 유입이 증가했고 기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에서 발생한 현금 흐름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반면 재고 증가와 기타 자산 증가에서는 현금이 더 많이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항목의 영향이 더 컸기 때문에 영업형 현금 흐름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이번 분기에서 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투자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2025년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177.82억 달러 플러스였습니다. 2026년에는 마이너스 188.11억 달러로 바뀌었습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크게 감소한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유가증권 매입 증가입니다. 유가증권 매입에 사용한 현금이 2025년 175.91억 달러에서 2026년 487.52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유형자산 취득에 사용한 현금은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의 마이너스 전환을 단순히 사업 악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유가증권 매입 증가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2026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945.75억 달러입니다. 2025년은 마이너스 930.10억 달러였습니다. 현금 유출 규모가 조금 증가했습니다. 다만 자사주 매입에 사용한 현금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2025년에는 약 705.79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했지만 2026년에는 약 620.94억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반면 2026년에는 장기부채 발행을 통한 현금 유입이 없었고 기업어음 상환에 사용한 현금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합쳐지면서 전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전년보다 조금 더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감가상각비는 2026년 99.73억 달러입니다. 2025년은 85.7억 달러였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3분기 애플의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은 모두 2025년 3분기보다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29.99%에서 32.62%로 개선됐습니다. 자기자본이 크게 증가하면서 부채 비율은 403.56%에서 256.46%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크게 증가해 실제 영업을 통해 들어온 현금의 흐름도 좋아졌습니다. 반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유가증권 매입 증가의 영향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재고 자산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부분은 앞으로의 분기에서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애플의 2020년 3분기 실적은 2025년 3분기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분기에는 관세 환급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재고 증가와 부품 공급 제약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 분기에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애플의 2020년 3분기와 2025년 3분기 재무 분석을 마치겠습니다.